작년 한 해 동안 13만 5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29,602마리가 안락사를 당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으로 수만 마리가 여전히 안락사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유기견인 말라무트 강아지가 안락사 당하기 전, 그러니까 3시간 전에 한 유기견에게 자신의 사료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이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라무트 강아지가 자신에게 닥칠 불행한 현실을 잘 모른 채 자기 자신도 너무나 부족한 사료를 나눠 먹는 모습은 정말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에 현재 얼마나 많은 유기견들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마치 장난감을 사듯이 강아지를 사고 쉽게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13만 5천 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이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고양이들도 함께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1.8%가 안락사 당했습니다. 정확히 13만 5,791마리 중에 21.8%인 29,602마리가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이를 지자체에서 마리당 13만 원의 어떤 비용을 입찰해서 보호에 지출했다면 1년간 38억 4천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소요되고 있지만 이 강아지들이, 이 고양이들이, 이 유기동물들이 올바르게 입양할 수 있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 반려동물들이, 이 유기동물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유기동물 구조 보호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는 13만 5,791마리지만 당시 1월달에 나온 자료에는 13만으로 되어 있지만 뒷자리 숫자는 조금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고양이 그리고 기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하면 애견 산업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정말 많이 급성장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수익화를 위해서만 발전하다 보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생명에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난 돈만 벌면 되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시킨 다음에 강아지 고양이를 판 거죠. 그냥 그걸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인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돈이 되면 그냥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팔았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펫샵을 반대해요 뭐 말아요 이런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현실로 보면 이렇게 많은 강아지들이 죽어지고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이 죽어지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기 좋은 이야기, 듣기 불편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좋으신가요? 듣기 불편한 이야기는 듣기 싫으시죠? 우리는 참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것만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유기동물 현실은 이렇게 심각합니다. 유기동물 입양과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번식과 강아지 입양과 판매는 더 많은 유기동물을 양산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펫샵을 했었고 강아지 입양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지금
안락사,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최대한 노력을 한 후에 강아지를 안락사시키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나요? 예전에 정말 충격받았던 거는 보호소를 운영하고 보호소를 계획하는 것에 한 마리당 수익이 얼마나 되니까 이거에 대한 수익 모델은 이렇게 될 거야. 이 수익 모델 때문에 나는 유기동물 구조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할 거야. 그래서 이만큼 수익이 되니까 그 수익으로 난 뭘 할 거야. 이런 약간 수익에 의해서 접근하는 분들이 보호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원이나 어떤 돈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되고 또 문제의 온상이 되는 건데, 정말 올바르게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는 참 갈 길이 먼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안락사 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버려지고 있다고 하면, 이 버려진 아이들을 어떻게 생명으로서 지켜주고 이 아이들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밤에 이 두 장의 장표를 만드는데 가슴이 정말 우울하고 침울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강사모를 만들었던 이유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2004년에 강사모가 만들어지고 수년간, 그렇게 정확히 말해서 10년 동안 강사모가 한 일은 강아지 공상을 활성화시키고 강아지 분양의 어떤 주역이 되고 강아지 분양만 생각해서 쉽게 강아지를 장난감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공간에 강아지 사랑이라는 모임의 단어가 있었고, 그 단어로 인해서 그 키워드가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짐으로 인해서 강아지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쉽게 사고 파는 사람들은 더 많이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저도 펫샵을 운영을 했었고, 그런 경험들 때문에 강아지 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장해왔고, 저는 어떻게 강아지를 배웠고 그 강아지를 배운 게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를 삶에서 경험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강사물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생명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교육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에 강사물을 두기 위해서 다음 포탈에 다음 강사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강아지에 대한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스테인리스처럼 한순간에 달궈진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뚝배기처럼 진득하게 천천히 과열되지만 그 진득함이 결국 울림이 있고 그 진득함이 따뜻한 생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강사모의 생명 존중을 위한 철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사모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려인들을 위한 사람이 올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을 담아두려 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교육, 사후에 필요한 교육, 펫을 잃어버렸을 때 필요한 펫로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책들을 쓰고 있고 현재도 글을 쓰고 있고 이런 숨은 노력을 하는 것은 이런 안타까움들 때문에, 이런 어두운 면들 때문에,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아지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울컥하네요.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천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는다면 꼭 한번 안락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결국 강아지를 처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강아지를 새로 키우려고 하고 강아지를 구매하려고 하고 강아지 입양이 아니라 그냥 단순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영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